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우동길입니다. 추석 연휴 여러분들 잘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가가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또 태풍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또 명절이겠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가족분들과 만나서 또 단란한 시간을 또 보내시는 분들 이번 추석 연휴 동안 훌훌 털어버리고 또 이번 연휴 끝나고 나면 또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고 여러분들 일상생활 또 해 나가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한민국 정치권은 정말 혼탁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도 물론 안정화를 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러한 저러한 사정으로 복잡한 상황이고, 민주당은 민생에 협조하기는커녕 말도 안 되는 정치 모략질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심판해야 되겠죠? 오늘 저희 신의 한수는 안상수 전 의원님을 오랜만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항상 안상수 의원님 출연하고 나면은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남겨주시거든요.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는 민주당이 얼마나 어이없는 짓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하나 우리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실 테니까요. 들어오신 분들 추천 먼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상수 전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의원님하고 이렇게 대담을 할 때면은 뭔가 좀 기분이 좋아집니다. 뭔가 발언이 하나하나가 너무 사이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네. 먼저 오랜만에 또 와주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는 아시다시피 인천광역시장 8년 하고 국회의원 3선으로서 국회 예결위원장도 지내고 그랬습니다만, 지난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소위 경선 과정에서 잘 우리 경선이 축제화가 되도록 노력을 했고, 그 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선대위에 특정한 역할을 하면서 최대한 노력을 다했고,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만, 이제 지금 잘하길 기대하면서 지금 3개월 지켜보고 있고 앞으로 잘하리라 믿고 그렇게 있습니다만, 현재는 조용히 정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우리 안상수 의원님이 의정활동이면 의정활동, 또 시장님으로서의 역할 등등 굉장한 활약들을 많이 해 주셨잖아요. 뭐 네. 인천시장도 네. 재선을 하셨고, 네. 또 인천 지역구를 중심으로 네. 3번의 국회의원을 역임하셨고, 또 네. 국회에서 예결위원장으로도 활약하시고, 네. 어떻게 보면은 이 경제 정책이라던가 예. 또 예산 분야 예. 여러 면에서 큰 활약을 해 주셨었는데, 네. 그러한 우리 안상수 의원님이기 때문에 오늘 좋은 이야기들을 예. 많이 해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예. 잠시 근황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예. 최근에는 그냥 정치 상황을 좀 지켜보시는 입장이시죠? 그렇습니다. 네네. 뭐 이제 좀 사실 정치라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하는 정치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서로 자기들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너무 심하게 충돌되어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점에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우선 국민과 그 다음에 당을 위해서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정치인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다시 한번 제가 그래도 정치를 꽤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된 겁니다. 추석 밥상에 좀 말씀도 나눌 겸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추석 연휴 중이지만 또 새롭게 올라오는 또 정치 현안들 또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실 텐데, 오늘 신의 한수를 통해서 안철수 의원님의 안상수. 죄송합니다. 안상수. 나랑 친척이 안철수가.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또 라이브 할 때 또 이런 묘미가 또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요새 좀 헷갈려 하는 게 그런 건 있어요. 요새 이제 뭐 당내 좀 얘기긴 하지만은 이준석 대표 이런 얘기를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데, 뭐 가끔 이재명, 이준석 이런 게 또 혼동될 때 있고 그래요. 그럼요. 네, 안상수 의원님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안상수 전 의원님의 오늘 말씀 많이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우리 의원님께서 준비하신 내용 중에 핵심적인 게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거예요? 뭐 이렇게 핵심적이라기보다도 이슈화가 돼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또 대통령 선거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아주 부정적인 인물로 많이 더 씌워진 것을 팩트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서 우리 우파 지지자들한테
어떤 논리를 제공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뭐 줄리가 어떻고 저떻고 무슨 뭐 등등 하는 얘기를 했을 때 그건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특히 여러 가지 과거의 행적을 예시로 하고 주로 그 당시 있었던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기사를 보여드렸습니다. 오늘도 그냥 한 가지만 과거에 있었던 것 중에서 김건희 여사가 소위 코바나 컨텐츠의 대표였었는데 네.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네, 자료가 있어요. 저희. 예, 자료에 마크 크로스, 마크 로스코. 네. 마크 로스코라는 전시를 했어요. 이게 2015년. 예, 2015년입니다. 이것은 약 2조 5천억 정도에 해당하는 보험업계에서 산정을 할 정도로 굉장히 가치 있는 그런 작품들을 갖다 전시를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전시에서 가장 큰 가장 정말 그 높은 그런 수준의 평가를 받는 그런 전시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43살 때 했으니까 본인이 이 커리어에서 이제 2007년인가 이제 코바나 컨텐츠를 창립을 했던데 네. 그러고 나서 불과 7, 8년 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서 이거 말고도 한 전후에서 한 10여 건 이상의 전시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제가 대표적으로 가져와서 이게 괜히 돌아다니는 어떤 비판적인 내용이 사실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죠. 네. 이걸 위해서 객관적으로도 당시에 최다 관객상, 최고 작품상, 기자상 이런 것들도 타고 그래서 국내외적으로 이제 많은 좋은 평가를 얻었는데 그 전후에서 역시 많은 전시를 했어요. 지난번에 또 제가 와서 웬디 워홀을 했다고 그랬더니 이걸 또 뭐 비판하는 사람들이 안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그거를 잘 표시해서 가져왔는데 이때 보니까 앤디 워홀도 요 밑에 코바나 컨텐츠라고 돼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그때는 아마 투자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다 이렇게 전시 같이 한 거로 이렇게 평가를 한답니다. 역할을 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요즘에 보니까 2030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소위 문화예술에 관한 그런 관심을 갖게 하고 이러한 미술이 하나의 또 젊은이들한테 좋은 어떤 투자 대상이다 하는 것을 알려줌으로 해서 문화 쪽에서 상당히 선구자적 역할을 했는데 이건 뭐 맨 가십으로 이상한 얘기들만 많이 퍼뜨려 가지고 결국은 손해를 보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무슨 특검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지. 특검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엄중한 사안인데 이 특검을 하는데 국민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뭐냐? 네. 아니 이것이 지금 이 특검 뭐 4명, 파견검사 20명, 외 특별수사관이 40명, 공무원 40명에서 100여 명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고 국민 세금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고 이것을 6개월인지 하여간 이게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해서 국력을 소모하는 이러한 이게 뭐 보니까 뭐 최장 330일 뭐 운운하고 있는데 거의 1년이죠. 예. 이건 뭐 말도 안 되고 이게 이런 거 뭐 되지도 않는 얘기들 다 뭐 끄집어내 가지고 이슈화 해 가지고 대통령의 발목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알다시피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민주당의 대표가 여러 가지 사실상의 의혹이 있잖아요. 그렇죠. 범법 사항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물타기 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라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압니다. 근데 이것이 뭐 비슷해야지 물타기가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지금 여기서 이슈로 지금 하는 게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이다. 주가 조작은 제가 증권업계에 한 거의 20년 가까이 있다가 정치권에 들어갔어요. 네. 그런데 이건 아주 전문가들이 해먹는 겁니다. 그야말로. 근데 혹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그런 유혹이 있어서 주식 투자해서 돈 좀 벌겠다 해서 투자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본인이 주가 조작을 할 수 있는 실력이나 그런 상황이 아닌 겁니다. 소위 작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작전이라고 그러지. 나도 옛날에 많이 그런 사람들 보고 실패하거나 성공하는 얘기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이거를 지금 그 옛날 거를 가지고 이거를 특검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이 몇 억 투자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또 학경력 허위 기재 네. 본인이 또 어느 정도 인정도 하고 사과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로 해서 어떤 그 업무 방해나 이런 정도까지 간 건 아니에요. 약간 과시욕. 그렇죠. 다 과시욕 있고 사실은 우리 장관 후보자들도 보고 다 보지만
좀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본인이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정말 국제적인 이게 하려면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라든지 불란서라든지 이런데 정말 설득시키고 성실하게 해서 작품을 가져오게 하는 게 어마어마한 노력인데 그렇죠. 하다 보니까 약간 뭐 블라핑을 해야 될 때도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뭐 대단히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게 뭐 직접적으로 무슨 범법하거나 이런 건 아닐 텐데 그렇고 또 뭐 보니까 뭐 뇌물을 받았다 이거야. 컨텐츠 이거 전시를 하면서 뇌물성 협찬의 의혹이 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라는 건 한 2년 정도 오고 나머지는 그전에는 대개 좌천성으로 가서 고집이 그렇죠. 세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슨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도 않고 이게 상당히 오래전서부터 전시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은 이 가벌성이 연결이 안 되는데 억지로 갖다 뜯어 붙인 거야. 네. 그래서 근데 그런 것을 그냥 이렇게 국비를 들여서 뭐 이게 아마 경비도 뭐 수십억 들어갈 텐데 이러면서 또 국가적인 어떤 관심이나 국가의 어떤 의제가 올바른 서민의 경제나 미래를 위해서 가야 될 건데 이거를 결과적으로는 방해하는 거다라는 것을 저는 강조를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지금 몇 가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지금 뭐 공세들, 모략질에 대해서 예, 하나 설명해 주셨는데, 잠깐 조금씩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예. 뭐 앞서 예시로 지금 들어주신 대표님이 예. 마크 로스코 전 마스크 같은 로스코. 경우 예. 2015년인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때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로 좌천돼 있을 시기인데 맞습니다. 예. 그 시기에 그러면은 좌천된 검사의 부인을 위해서 뇌물성 후원을 했다? 정말 말이 안 되고요. 제가 네. 우리 의원님이 네. 자료를 준비해 오신 걸 보니까 떠오른 게 있어요. 그 대선 때 음. 대장동 사건 난리가 나니까 민주당에서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이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맞아 처음에. 네, 그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사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예, 샷 띄워주십시오. 이 사진인데요. 이게 바로 그 2015년 때 상황이거든요. 대구에 좌천됐을 때 동료 검사들이랑 야유회 가서 낙엽 뿌리고 계시던 때예요. 그러면은 저런 분이 지금 대장동 몸통이란 건가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또 하나 보세요, 요거. 네, 하나 제가 또 기왕에 준비했습니다. 여기 한번 여기 비춰보면 네. 이 마크로스코는 문재인 대통령도 갔었고. 왔었더라고. 네, 문재인이 여기 있습니다. 문재인이 여기 있어요. 네. 문재인. 그러니까 여기, 네. 아니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한테 뇌물 주려고 여기 갔겠냐? 이거야. 뇌물성 후원을 받은 전시에 간 거네요. 이게 뭐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 그냥 느낌만 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덮어 씌우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그건 말이 안 되고 이것은 정말 절대로 이런 일이 이제 시연도 안 되겠지만 아까 얘기대로 이제 법사위원회에서도 그 구성상 이게 5분의 3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뭐 우선 상임위원회 구성상 안 되기도 하지만 네. 뭐 최악의 경우에는 정말 대통령이 이런 거는 국익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 국익이라기보다 지금 서민 경제가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자기들은 100을 잘못해놓고 일이 조금 이상하다고 그래서 여기를 갖다 비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말 거부권을 행사해도 돼요. 법적으로는 거부권이 됩니다.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지금은 정치 공세다. 지금 이제 물타기를 한다는 것을 국민이 주시는 게 좋겠다. 특히 이제 추석 때 다들 정치 성향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실 텐데 가족들과 함께 이거는 정말 우리 김건희 여사가 상당한 부분 이런 나쁜 프레임이 지금 씌워져 있다. 네. 라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뉴스도 접하시고 이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굳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예. 지금 뭐 주가 조작 논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뭐 이 언급된 사례도 그렇고 또 하나 언급해야 되자면은 이 사건들이요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발견된 게 아니라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음해하려던 민주당 당시 정권이 추미애 등등이 앞장서가지고 진두지휘한 사건입니다. 그럼 어용 검사도 동원했어요. 3탕 4탕 다 한 거야. 근데 안 나왔어요. 예, 안 나오지. 왜냐면 팩트가 아니니까. 아니니까요. 팩트가 아니니까. 뭐 다소간에 그야말로 뭐 하면서 약간의 무리하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그냥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전시를 하는 그런 상황과 그 후에 전후에 있었던 많은 전시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활동에서 약간의 어떤 블라핑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침소봉대되거나 왜곡되거나 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사실은 전 조사를 많이 한 게 저도 뭐 내용도 잘 모르면서 와서 얘기할 수 없죠. 그렇죠. 우리 특보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이 김건희 여사를 좋아하고 그래서 많은 사실을 다 팩트를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다 가지고 올까 하다가 아이고 이거는 뭐 설명을 내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세미나가 돼버리죠. 대표적인 거 하나만 가지고 와서 하고 나중에 필요 오면 다시 그것도 한번 정리해 보다. 과거에 제가 한 선거 전에 뭐 신의 한 수에서 했지만 몇 군데서 한 게 있는데 그거보다 더 업데이트된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왜 그걸 본인들이 그거를 잘 주변 사람들이 이거를 해명을 안 하는지 아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아유 내가 무슨 죄가 있나 이러고서 그냥 하는 모양인데 정치는 그게 아니고 팩트를 잘 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주셔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제2부속실도 저는 아주 간편하게라도 설치가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혼자 뭘 해요. 그러고 아마추어들이 하면 안 됩니다. 전문가가 해야 되고 뭐 특별 뭐 있죠. 왜 조사하고 뭐 이런 거 그것도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그것도 그냥 해서 하고 이제 김건희 여사가 더 이상 이렇게 국민들의 그냥 특히 야당에서 좌파 이 사람들한테 그냥 비방하고 뭐 쥐들 마음대로 하는 것을 막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당 이야기 예. 우리 해볼 차례가 왔습니다. 예. 지금 현재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 다시 또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가처분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당 내부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사실 이제 이준석 대표의 장단점,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뭐 선거 때도 뭐 방해가 됐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승리를 한 대장 아니냐라는 평가도 있고. 근데 그 후에 또 이제 그 문제의 발단은 사실은 우리 당내에서 있은 게 아니라 본인이 외부에서 고발을 당해가지고 또 그것에 대해서 시비가 되면서 뭐 성상납을 받았냐 안 받았냐 하는 것이었으니까 누가 당해서 그거를 주관하고 주장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알다시피 외부 어떤 변호사하고 또 뭐 지금 깜빵에 가 있다는 그 사람들이 이제 제보 등을 해서 그런 건데 사실 이거는 거기까지가 상황이 갔다 그러면 보통의 그동안의 정치적으로는 네, 불찰이다. 나는 뭐 사실은 아니지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까지는 당이나 대통령한테 부담이 되니까 좀 쉬겠다. 뭐 이런 정도가 갔으면 너무나 본인도 모양이 좋고 나이스하죠. 당도 이제 탄력을 받을 상황인데 이게 이제 자꾸 본인이 부인하면서도 이슈가 커지다 보니까 당에서는 괜히 쓸데없는 일을 부담이 됐어요. 당 대표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정치권에서 그냥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미투에 무슨 뭐 여성들 그냥 살짝만 잘못돼도 그걸 위해서 날아가는 거거든. 그렇죠. 그게 정치라고 잘잘못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그냥 이렇게 죄송하다 이게 정치인데 이거를 그냥 사실 여부를 떠나서 막 이렇게 대표하고 이게 당하고 이게 싸우다 보니까 이거는 모양새가 아주 안 좋게 됐는데 지금은 뭐 건너기 어려운 데까지 가지 않나 싶은데 둘 다 이게 너무나 상처가 깊은데 이것은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내가 보기엔 그래도 가장 적절한 분이 아닌가. 고통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당을 화합하고 또 정치적 식견이 높기 때문에 대통령실과도 많은 그런 소통이 되면서 수습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 네. 이준석 대표께서도 본인이 그냥 옳다고만 하고 법대로만 이걸 사실은 저는 이 정치 행위에 대해서 법의 잣대로만 이렇게 뭐 그것도 이제 판사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 해서 이렇게 혼란하는 것스러운 상황이 되는 것보다는 역시 정치니까 정치 집단에서의 의사 결정이 된 것은 그대로 좇아줘야 된다. 문제 지적은 하더라도 이런 생각이고 이준석 대표도 이제는 뭐 아까 보니까 또 네 번째 무슨 가처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땐 적절치 않다. 그래서 본인을 위해서도 저는 저렇게 하면은 과연 미래가 있을까?
물론 자기 팬덤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팬덤만 가지고 정치가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앞으로라도 행보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살펴봐야 될 게 이제 윤석열 정부의 예. 한 방안이겠잖아요. 네네. 뭐 대통령실 같은 경우도 좀 혼선이 있다가 뭐 최근에 뭐 인적 구성이 바뀌었다 등등 여러 말들 나오고 있는데요. 또 우리 안상수 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오랜 기간 또 정치 경험이 네, 있으시니까 그렇습니다. 정치 선배로서 또 의견 예.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벌써 26년을 정치를 했고 대통령을 벌써 이제 YS 대통령서부터 쭉 이제 저희들 당 대통령도 이제 뭐 여러분을 모시기도 하고 상대방 대통령 하는 것도 보고 그랬습니다만 초기에 이렇게 이제 여론의 지지를 못 받는 경우는 사실 처음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대통령 말씀 중에서 이제 국민의 뜻을 잘 받들겠다고는 하는데 그게 이제 피부에 와 닿질 않는 겁니다. 주변에 저는 대통령께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좀 가까이 안으려는 분위기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건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정치는 정치입니다. 행정은 지금 수십만의 공무원들이 위아래에서 다 하고 있어요. 대통령은 지금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역할이 또 중요하다. 또 홍보를 또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홍보를 우리 정말 우리 우파의 전사들인 유튜브를 비롯해서 지금 이제 그동안에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좌파들한테 둘러싸여 있는 언론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가지고 홍보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해도 아다르고 어다른 것이고 그렇죠. 또 똑같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만 계속 보도하면은 그게 좋을 리가 없는 거죠, 여론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분석해서 잘 이렇게 그 상황을 대처를 해야 된다. 근데 그런 것이 제대로 되고 있나? 저걸 누가 하나? 뭐 죄송합니다만 저는 잘 안 보이더라고. 네네.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에 청와대도 이전 말하자면 용산으로 가고 이러는 바람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이 있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제 인수위 기간도 거쳤으면서도 이게 과연 제대로 아젠다 세팅이 됐는가? 저 같으면 지금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겠어요. 지금이라도 미리 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범죄와의 전쟁이다. 뭐냐? 서민들을 울리는 범죄. 과거에 문재인 정권 시절에 있었던 금융 사기 사건들 이게 다 수만 명의 이 경제 그야말로 서민들의 고요를 짜낸 것이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개예요. 뭐 알다시피 뭐 옵티머스 라임 또 무슨 디스커버리 디스커버리 이런 것도 많고 등등해서 정상적인 금융을 오히려 다 저걸 잘하고 지금 괜히 금융 위기라고 그래서 막 그냥 감독기관들에서 막 지금 금융 쪽을 막 조이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되 이거는 사기 사건들이거든. 다 드러난 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범죄와의 전쟁이다. 자기 전공 분야 아니에요. 전공 분야. 그렇죠. 장관도 잘 한다고는 하지만 법무장관 잘 한다고는 하지만 대통령이 그냥 범죄의 전쟁을 선포해서 대통령이 해야지. 대통령이 옛날에도 그런 죄가 있었지 않았어요. 그렇죠. 범죄의 전쟁이다 말이야.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가 공정이 뭐냐 이거지. 법대로 그렇죠.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법대로. 법대로 하자는 건데 그 큰 범죄는 그냥 놔두고 그냥 조그만 거 가지고 그냥 이리저리 해서 할 게 아니라 그야말로 과거에 그런 잘못을 서민들 경제를 울렸던 그런 부분들을 엄격하게 해나가면 국민들이 자연히 이게 영어로 써서 어떤가 카타르시스가 되는 거야. 아이 저놈들 저런 나쁜 놈들 이렇게 가면서 본인들도 나도 이제 올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올바로 살면 미래가 있겠구나. 이런 것을 대통령이 해야 된다. 사실 경제가 엄중하지요. 그렇죠. 국내 외국 요인이 많은 건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 대통령께서 너무 세세히 경제를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본인도 알고 세상이 다 아는데 그거 조금 회의에서 한 얘기 그렇게 하고 그러면 오히려 그 경제 관료들이나 전문가들이 잘못하면 방향을 잃을 수가 있어요. 제가 감히 얘기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IMF도 극복하고 리만 사건도 극복하고 많은 전문가가 있습니다. 경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잘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
그러면서 이거를 좋은 그런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오히려 대통령 그냥 범죄와의 전쟁이다. 이렇게 딱 하고 가면 혹시 또 전환점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뭐 이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사실 저는 우리 의원님 의견이 너무나도 공감되는 게 이번에 그 이재명 선거법 이제 기소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전쟁입니다 막 그 날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왔던 논평이 그래 범죄와 전쟁이었거든요. 그렇지. 범죄와 저는 그걸 전쟁. 대통령이 메시지 보여준댔어요. 그렇지. 그리고 그거를 하나 둘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범죄 우리나라의 그 많은 부분이 지금 그러니까 공정하게 가자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애초에.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성공개최한 거거든요. 국민들이 그래서 윤석열을 뽑은 겁니다. 공정하게. 불법으로 하니까 불공정이야. 그래서 이거를 공정하게 가자는 건데 그거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거를 하라는 거지. 그러다 보면 자연히 우리 국민들한테도 법대로 살고 공정하게 살고 그러면 잘 되겠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자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 안상수 전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주셨고 그렇습니다. 특히 경선 기간 중에 우리 다 기억하시잖아요. 네. 포로 드시고 이재명을 확 찢어버리셨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걸 좀 많이 공유했는데 진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달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반영된다면은 뭐 지금 지지율 부진 이런 게 저는 해결될 거라고 믿거든요. 그럼요. 네. 그럼요. 이제는 뭐 시작이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그냥 뭐 잘 됐다 차라리 괜히 처음에 거품으로 인기도 올랐다가 그냥 둥둥 떠다니는 것보다 지금 이제 어찌됐든 뭐 20, 30%대 왔다 갔다 하니까 사실 좀 창피하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할 겁니다. 겉으로는 뭐, 어떻든지 간에. 그러면은 좋은 대책이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뭐 오히려 그런 경우가 미국에도 레이건 대통령도 있고, 카터 대통령도 하여간 영국의 대처 같은 경우. 영국의 대처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몇 개월 이렇게 고생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인기도도 좋고 국민들한테 신뢰도 얻을 거다. 결국은 또 우리가 그래야 사는,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좌파들이 주장한 대로 가가서는 우리의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보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가지고 하고, 그렇게 나쁜 짓 하는데도 중국이나 북한이나 다 같은 편 들고 러시아.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민주주의와 우리 자본주의를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세계적인 우리 우산 아래에서 네트워크를 가지고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앞으로도 미래에 우리 후세들이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미안한 얘기지만 그동안에 문재인 정권이 해온 걸 보면은 그런 식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 설 자리가 있느냐?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지금과 같은 번영을 누리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예. 그렇습니다. 야, 오늘 이렇게 저희 안상수 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시원시원한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요. 예,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은 뭐 사실 지지율이 좀 부진하긴 하지만은 오히려 이것이 또 윤석열 정부에게 또 큰 백신이 돼가지고 또 오히려 더 크게 점프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마련할 것이다. 뭐 그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우리 의원님의 말씀을 적극 공감하고 지금 채팅창에 좋은 의견들도 남겨주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든 저희 오늘 안상수 전 의원님 모시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전국에 대해서 시원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미처 못다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결국은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루하루가 힘든 건 사실이죠. 지금 우리나라에 제가 보기에 80%가 고통스럽게 지낸다고 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중산층들이 붕괴가 됐고, 그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갑자기 금융위기까지 이렇게 덮쳐서 아주 시장이 얼어붙었는데, 그러나 하여간 정부가 지금 뭐 큰 틀에서는 잘 가고 있다고 믿고, 아마 경제적으로는 아주 과거와 같이 그런 IMF나 이런 상황은 없을 걸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리고 미래에 대한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특히 추석을 잘 보내시고, 대통령을 우리가 뽑았으니까 지지를 하고 성원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안 그러면 본인이 손해예요. 그렇죠.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이제 매를 좀 때렸으니까 한 3개월 이제부터는 아마 본인들도 잘 할 것이고 또 국민들도 이렇게 조금
성원하는 그런 가운데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맞습니다. 예, 예. 네, 오늘 이 바쁘신 와중에도 안상수 전 의원님 출연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시면은 또 저희 시청자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네, 네, 네. 한번 와주셔가지고 더 예. 많은 이야기들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상수 전 의원님 말씀 듣고 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반응 좋을 거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역시 안상수 전 의원님이십니다. 예, 김건희 특검법으로 모략질하고 경제 상황 어려운데 쓸데없는 선동이나 해대고 있고 이거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5년간 정권을 잡으니까 이 나라가 어려웠던 겁니다. 이제 하나하나 바로 잡아야 되겠죠? 윤석열 정부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새롭게 쇄신을 하고자 하는 또 국민의힘도 여러분들 많이 성원해 주시고 또 우리 안상수 전 의원님과 같은 진짜 나라를 걱정하고 싸우고 계신 분들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지해 주시고 응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의 한 수도 그 과정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이라도 구독 눌러주시고 외부로 많이 공유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자주 말씀 안 드렸어요. 엄지척도 빼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